제가 의외로 의사분들을 인터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의사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그 생명이 살아났을 때 느끼는 그 희열과 정말 자부심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제 채널에 한의사, 북한에서 동의사라고 하거든요. 뭐 내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정신과 의사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거는 말이 의사예요. 말이 의사고 월급도 못 받더라고요. 아예.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개인 집에 이제 의사가 왕진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 집에서 병 좀 봐주고 쌀 1, 2kg 주면은 그걸 얻어다가 이제 먹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놀랬던 게 의사를 스스로 그만둔 분이 계셨어요. 아이들이 굶어서 막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월급도 못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이러다간 나도 죽겠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직을 때려치고 장사길로 들어섰다 탈북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가 의사답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병원이 구실을 못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북한은 다 무료라고 하고는 있지만 무료가 될 수 없어요. 무료도 뭐가 많아야 무료지. 없는데 말만 번지르르 하게 무상이라고 해놓고 간부집 자녀들이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만 병원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장비도 없고 평양 산원에는 있대요. 근데 그건 평양이고 몇 %나 가겠어요.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수술을 하다가 전기가 가면 멈춰야 돼요. 촉각을 다투는데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가 너무 이게 열악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감사했던 게 병원을 내 마음대로 골라서 가더라고요. 병원을 골라서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무작정 병원을 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의사가 뭘 잘하는지, 예를 들어 내가 머리가 아픈데 이 의사가 머리 아픈 걸 전공을 했는지, 대학은 어딜 나왔는지 세상에 이런 걸 따지고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야,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가도 약이 귀하니까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장마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개인이 약을 파는 약사한테 가서 검증도 되지 않은 중국산인지 러시아산인지 알 수도 없는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사서 병원에 가져오면 병원에서 그걸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장마당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중국산들이 판을 치죠. 대한민국도 의대는 가기 힘들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북한은 더한 이유가 뭐냐면 모조리 다 내가 해야 돼요. 의대를 나가면 의대에 맞는 그 의료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섭렵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의대를 나가서도 농촌동원도 나가야 되고 대학을 가서 거기 기숙사 집부터 학교 졸업하고 먹고 살 때까지 다 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도 제대로 된 의사의 이것도 없고 그래서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나라는 인재가 끌고 가요. 근데 평양에나 뭐 그런 매치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방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게 살 사람도 죽여요. 이게 어떤 병도 아닌데 조금 고치면 되는데 발견을 못하고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이동수단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나는 막 배가 아프거나 통증이 와서 막 죽을 지경인데 이러면 시각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119라든가 이런 게 와야 되는데 동네에 그 아는 사람한테 가서 달구지를 빌려서 달구지가 얼마나 느리겠어요. 하루 반나절을 병원 도착하니까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 허다해요. 그래서 야 119에 대한 게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엄마도 갑자기 협심증이 오셔서 심장이 까들어들었는데 내가 그전에만 해도 119 너무 멋있다 이랬는데 정작 사람이 당황하니까 119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랑이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전화를 했더니 벌써 다르더라고요. 차분하게 저를 가라앉히면서 빨리 119 전화해라. 그때는 또 신랑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5분 만에 오더라고요. 야, 와가지고 119 차에다 싣고 가면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저는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 사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치료받고 이렇게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는 게 어디야. 우리도 이런 거 누리고 사는구나. 참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2021년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북한의 의료를 비교를 하자면요.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의료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들을 전 존경해요.
마음만 먹으면 병원을 갈 수 있고 병원에서 줄 서 있다 쫓겨나는 일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좀 뭐 사회적으로 지금 의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좀 달리 바라봐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단지 좀 아쉬웠던 거는 뭐 의사들이 뭐 자기 뭐 밥그릇 지키고 막 이런 걸로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와서 놀랬던 게 우리 엄마가 병원 신세를 많이 져요. 근데 북한 같으면 주치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료가 잘 돼 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봤을 때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북한 의사들이라고 생명이 소중한 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환경이 안 되니까 오죽하면 내려놓고 나오겠어요. 자기의 어떤 자부심과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들을 발휘 못할 때 의사는 좌절을 겪더라고요. 건강보험 여기 와서 들어봤는데요. 세상에, 난 진짜 해충약 먹이는데 약이 없으니까 볏짚물 쫙 다려놓고 동네마다 줄 세워놓고 그거 먹였어요. 벼 그 알 다 빼내고 볏단을 우려가지고 볏짚물을 먹으면 해충이 죽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충 구제도 아주 단체로 세워놓고 시키고요. 아유 진짜. 근데 그 해충이 나 이거 말 안 할래. 이거 말하면 구독자분들 토 나와요. 여기는 해충약 먹으니까 다 분해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저기 양강도 해산시, 자강도, 신우주 이쪽에 완전 대물난리가 났잖아요. 물론 큰 물난리는 맞지만 저런 물난리가 이번에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있었어요. 이제처럼 이게 땔감이랑 연결이 되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선진국들에서도 아무리 보수를 잘하고 잘 갖추고 있다고 해도 자연재해 앞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보세요. 땔감이 없어서 나무를 싹 다 베어서 쓰고 베어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그 나무 산을 베껴서 떼기밭을 만들고 이러고 사는데 그 자연재해 앞에 당해낼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저렇게 해마다 수해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북한 조선중앙 TV에는 단 한 구절이라도 그게 실렸을까요? 안 나왔어요. 북한의 언론은요, 오로지 김부자들, 그리고 좋았다, 외국이 우리 어떻게 본다, 우리가 핵 미사일을 쏴서 뭐 어떻게 했다, 이딴 것만 내보내지 실제 주민들의 고통과 삶에 대한 건 아예 안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이번이 그래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경적이고 외신이 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김정은이가 더 제스처를 취한 것도 있지만은 저렇게 안 하면 북한 주민들 민심이 이제 어디로 더 튈지 모르니까 저렇게 애민 지도자 흉내를 내면서 렉서스를 타고 물로 헤쳐 들어가고, 그리고 정작 또 주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는 벤츠를 옆에 세워놨더라고요. 미친. 욕 나오더라고요.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은 뭐 평양으로 다 올려가면서 쇼를 했는데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삶에 너무 지쳐가지고 희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엔 전쟁이나 확 일어나라 라는 말이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왔던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저를 내버려 두게 되면은 외국은 더 떠들 것이고 외신에서는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북한 내부 사람들보다 외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 북한의 정보가 또 얼마나 많이 흘러 들어갑니까? 너네는 물난리가 그렇게 났는데도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이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렇게 아주 그냥 뭐 친근한 어버이 마냥 쇼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함은 뭐예요? 그 뒤에 지금 퍼지는 영상들 혹시 보셨어요? 나는 진짜 가슴 아파 죽겠어요. 밤에도 잠도 못 자고 그 건설한답시고 사람들이 망치 들고 곡괭이질하고 이러고 있는데 북한의 첫눈이 10월 1일에 와요. 양강도 쪽에. 그 해산 이런 데는 정말 추워요. 침을 딱 뱉는 순간 얼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추운 곳에서 그 대형단이랑 다 비슷해요. 오다 보니까 여기 와서 처음에 추운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패딩을 잘 안 입었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추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바깥에서 그거 좀 재건한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35명, 30명 당간부들 총살해버렸다며요. 김정은이 자기 잘못이지.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돌아가게끔 체제를 마련하고 주민들 풀어줘봐요. 지금 북한 주민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발 먹고 살게끔만 해줘라. 이거예요. 근데 먹고 살게끔 해줘요? 장사하면 한다고 틀어지고 감옥 보내고, 불법 한다고 틀어지고 감옥 보내고. 저 상태에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쥐도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고 쫓아야죠. 그래놓고는 지금 못 살게 오히려 만들어 놓고 재앙이 닥치니까 엉뚱한 당간부들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이라고 무슨 대책이 있어요? 나라 시스템이 개판인데. 우리 할머니가 33년생이에요. 1933년 일제시대 때 그때 아이였대요. 그래가지고 지지친 모순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모순이어갖고 또 북한에서 또 토대는 겁나게 좋았어요. 모순을 북한은 최고의 스펙으로 쳐주잖아요. 지주 자본가는 다 착취자로 다 낙인 찍혀버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하도 먹지 못하니까.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는 안 살았다. 북한에서 한국을 식민지로 알아요? 미제 식민지로 알아요? 우리 그렇게 교육했으니까. 근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 식민지가. 물론 식민지 아니지만은. 그래서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제 군합발 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을 우리가 해방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지금 한류 퍼져 들어가지, 탈북민들 돈 벌어서 보내지, 너무 잘 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그걸 다 아니까 뭐 그런 교육은 안 하는데 이래요. 식민지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도 각 전쟁이라 일어나 식민지가 되라. 그 누가 하든 간에 지금 이 상황보단 나을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아시겠죠?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지.